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나이 오치열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네, 한국은행이 다시 한번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를 시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증시가 눈치를 보고 있는 시장인데요. 오늘 양시장 월요일인 만큼 좀 기분 좋게 상승 출발하고는 있지만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은 시장입니다. 그만큼 전략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가 여러분들 옆에서 함께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한 분 한 분에 대한 전략들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방송 1시간 동안 저희가 알차게 두 종목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을 무료로 혜택을 누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 방법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네, 팍스 경제TV 사나이 오치열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명을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하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뭐 결제하실 필요 없고요. 비번도 걸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시간에만 무료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입장 바라겠고요. 자,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나는 방송을 집중하는데 좀 정신이 없다 하신다면 그냥 아주 간단하게 들고 계시는 폰에서 기본 카메라만 켜시고 여기 QR코드 간단하게 들이대시면 링크 주소가 뜨니까요. 그거를 그냥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든든한 오치열 전문가가 함께할 예정이고요. 자, 든든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수익률입니다. 자, 5월만 해도 저희가 하나, 둘, 셋, 넷, 5종목으로 수익을 기록을 했고 다 더했을 때 한 달간 수익률이 무려 90%.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결론적인 수익률을 제외하고 한 10% 수익률만 에게 너무 적은 수익률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한 달간으로 더했을 때 거의 100%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 사실 지난달만 해도 금리 인상이나 인플레이션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방송을 함께 하셨던 분들은 실제로 이 정도의 수익률을 누리셨을 거다. 그러나 5월에 이외에도 저희가 가장 최근 수익률로 따졌을 때도 두 종목밖에 되지 않지만요. 바이오니아가 40%, 금양이 27%를 기록하면서 전체 수익률이 거의 70%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목 수익률이 한 이 정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저희가 매수 매도 타이밍 짚어드리고 있고요. 이제는 방통위에서도 저희 방송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매수 매도 타이밍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매수를 했고 매도를 했는지 저희가 계속해서 적어서 보여드리는 이유고요. 바이오니아 또한 매수가 23,500원으로 잡아드렸고 매도가가 3만 원 중반대까지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한 번의 상한가를 가진 않았지만 여튼 개인적으로 비중까지 제시해 드리면서 전체 수익률이 40%, 꾸준하게 계속해서 저희가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셨죠. 유니크 또한 15%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자, 이 같은 종목들 부러우시죠? 여러분들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신다면 누려보실 수 있고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 공부도 많이 하실 거고 워낙 이제 주식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고수들도 계시겠지만 워낙 시장이 어렵다 보니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럴 때는 좀 전문가의 힘을 빌려보시는 게 어떨까요? 오늘도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나이 오치열 전문가님 딱 월요일 일주일에 한 번만 출연하시고요. 오늘도 함께 하고 싶다. 저희가 10시 5분부터 50분까지만 무료 혜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사나이 오치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비밀 채팅방 아니고요. 검색하고 입장하시거나 하단의 QR코드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로 간단하게 들이대시고 자동적으로 뜨는 링크 주소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 들어오고 계시네요.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들 탄탄하게 만들어 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저희 잠시 2부에서 종목에 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월요일 오치열 전문가님과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지만 우리가 또 반등전 포트폴리오 점검 시간이 필요하겠죠. 오늘 그에 대한 시간 가져보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드릴 두 종목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다만 저희가 방송 중에 힌트만 드릴 겁니다. 정확하게 알고 가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이나 QR코드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좀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항상 5분 전에 급하게 들어오시다가 50분에 문을 닫았을 때 입장 못 하시는 분들이 좀 꽤나 계시더라고요. 사나이 오치열 손가락 운동만 하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여기 QR코드 사칭하는 방이 많으니까 웬만하면 QR코드로 들어오세요. 들고 계신 폰 카메라 들이대시고 주소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죠. 오치열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나이 오치열의 오치열입니다. 지금 뭐 시장이 좀 재밌게 흘러가고 있어요. 네. 연준에서에 대한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사실 조금 더 고조가 된 상태인데 왜 그러냐면은 네. 그 고용 지표가 비농 지표가 원래 매달 금요일 날 첫 번째 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 이번엔 조금 둘째 주 금요일 날에 저번 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고용 지표가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나쁘지 않게 나오면서 이거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고용 지표가 잘 나왔으니까 금리 인상을 조금 더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우려감 때문에 그래서 현재 그 미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오늘 이번 주 중으로는 CPI 지수도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베이지북도 발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잘 참고를 하시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좀 매매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장에서는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을 만한 그런 종목들 원래는 그 시장 제가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하지만 오늘 제가 가져온 것들은 조금 테마성이 더 짙은 종목들로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매매를 하면은 꽤 긍정적인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종목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슈들을 꼼꼼하게 하나하나 짚어주시거든요. 물론 방송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저희가 노란톡을 통해서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이슈가 의미가 있나라고 할 정도로 지금까지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공개하기 전에 앞서서 최근에 좀 큰 수익률을 냈던 바이오니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넘어가 보는 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예전에 진짜 작년 초반이었나 재작년 말이었나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때 당시 이제 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로서 이미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심한 상태에서 이거 멕시코나 유럽 쪽에다가 우리나라 인증되어 있는 이미 그 진단 키트들을 수출을 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말도 안 되게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었던 종목이고 그런데 제가 이번에 다시 또 잡았습니다. 왜 잡았냐면은 원숭이 두창이다, 급성 간염이다, 이런 것들 그리고 물론 코로나가 재확산이 될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조금 재확산에 대한 이슈나 몇만 명이 다시 확진이 된다. 이것까지는 조금 몰랐었는데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이슈를 받고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저번 주 금요일 날 상한가 도달을 해서 익절을 하고 나온 그런 종목입니다. 제가 좀 묵직하게 가는 종목들은 크게 먹고 나오는 게 좋지 않나. 물론 이런 식으로 상한가 가기 전에 조금씩 좀 여러분들이 시장이 애매하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말고 10% 20%만 수익이 나온다라고 해도 익절을 하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욕심 부리면 탈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노란 톡방에서 제가 매도가까지 정확하게 공략을 잘 잡아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 굉장히 좀 수익률이 따뜻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는 왜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파는 것인가라는 고민이 드셨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시장에 대한 전략들 노란톡을 통해서 짚어드리고 있지만 정확하게 종목에 관한 이야기들은 노란톡을 통해서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벌써 10시 15분입니다. 저희가 50분까지만 무료로 오픈해 놓을 예정이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팍스 경제TV 사나이 오치열
네,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든든하죠. 검색하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요즘 좀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방이 많다고 합니다. 절대 팍스경제TV 전문가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자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는 방에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방법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고 복잡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그냥 간단하게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들이대시고 자동적으로 뜨는 링크 주소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10시 15분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오늘 첫 번째 종목, 지금 이 시기에서 좀 어떤 종목을 들고 나오셨을까?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를 언급하셨기 때문에 금융에 관련된 종목인가? 뭐 이런 예상도 제가 지금 해보고 있는데 어떠한 섹터로 준비를 하셨을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무슨 생각을 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물론 섹터 보는 눈들이 다 다릅니다. 네. 사람들이 다 다르고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뭐 이번 연준에서도 그렇고 뭐 유엔에서도 그렇고 뭐 유럽이나 뭐 많은 그 이제 좀 기구들이나 뭐 정부들이 다 이제 나라들이 어떤 움직임을 잘 체크를 하는지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들 뭐 물론 당연히 있죠. 뭐 러시아나 뭐 우크라이나 그리고 북한에 대한 움직임. 왜냐면 우리나라랑 가장 접경지에 있는 그런 나라이고 뭐 그 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가장 유심히 지켜봐야 하는 그런 섹터다라고 볼 수 있는데 북한의 움직임이 사실 심상치 않습니다. 뭐 한미 연합훈련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도 모르겠고 뭐 일각에서는 뭐 미국에서는 뭐 9월 달까지 뭐 장마가 끝날 때까지는 뭐 핵실험을 안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뭐 종목을 안내해드리기 전에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뭐 최근에 해외 선물로 수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노란 톡방에서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공략을 매수 매도로 어떻게 진입을 하는지 뭐 매수로 진입을 하는지 매도로 진입을 하는지 뭐 숏포지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계속해서 조금 수익이 잘 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은 뭐 외국인들 뭐 기관이 공매도를 하는데 우리 종목들 우리나라 종목들로 공매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나도 공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그 공매도를 선물로서 할 수가 있다. 그런 부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 당장 지금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도 미국 뭐 선물, 뭐 나스닥이나 S&P나 뭐 오일이나 뭐 이런 것들에 다 이제 좀 공매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간단하게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재테크 방법이 한 가지만 그럼요. 있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저희 팍스경제TV에서 부동산 방송, 보험 방송, 주식 방송 여러 가지 경제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지만 저희 방송에서만큼은 재테크 방법 중에서도 주식 이외에 또 말씀 주신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까지 또 알려주신다고 하네요. 주린이 분들 입장에서 종목에 관한 이야기를 떠나서 좀 함께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기꺼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0시 5분부터 50분까지 딱 이 50분만 무료로 오픈해 놓고 있고요. 매일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나이 오치열 전문가님은 딱 오늘만 출연하신다는 거. 오늘 입장을 못 하신다면 또 한 주가 지나야 되기 때문에 한 주간에 대한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시장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겨나가시기 바랄게요. 들고 계시는 폰 그냥 카메라만 켜시고요. QR코드 들이대시면 그냥 주소가 뜹니다. 그 주소를 보지만 마시고 클릭하고 입장하셔서 화면에 보이시는 채팅방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매니저분께서 관리해 주시고 있고요.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오늘 첫 번째 종목 아직 오픈 안 했으니까요. 늦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들어볼게요.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자, 좋습니다. 바로 항공우주 관련주. 항공우주요? 항공우주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가 그 자력으로 인공위성, 실용 가능한 인공위성을 올린 나라가 세계적으로 네. 7번째입니다. 자, 7번째라는 게 뭐 제가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네. 어쨌든 좀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그 예전에 몇 년 전이죠. 9년 전에 나로호를 발사를 할 때에는 3차 세 번째 그 도전만에 성공을 했었는데 그때는 1차적으로 그 러시아에 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네, 도움을 많이 그쵸. 받았는데 이번에는
뭐 러시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거의 자력으로 그거를 성공을 해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우리나라가 그 좀 7번째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러면은 이슈가 다 끝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 실용 목적으로 쏘아 올린 게 아니라 이제 실용 가능한지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쏘아 올렸기 때문에 그 이후로 원래 한 번이 어렵지 2번째, 3번째는 쉽거든요. 네, 그쵸. 제가 봤을 때는 그 이후로 좀 인공위성을 좀 많이 쏘아 올리지 않을까.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밀접해 있는 그런 기업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엔진이 사실 제일 어렵잖아요. 뭐 엔진. 그런데 그 엔진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제가 가지고 왔다. 1단, 2단, 그리고 3단, 그리고 뭐 그런 그 액체 엔진이 있는데 1단, 2단을 거의 전부 다 전담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터빈, 배기부, 엔진 공급계 뭐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부품을 납품을 하고 이번에는 현재 우리가 쏘아 올린 그 인공위성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유일하게 하는 기업이 딱 이 기업뿐인가요? 이 기업 말고도 다른 기업이 많죠. 하지만 네. 그 이제 로켓을 쏘아 올린다라는 것 자체가 네. 한 기업에서 전담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나사가 없기 때문에. 네. 자, 어쨌든 그 나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수백 개의 그 전문 그 기업들과 전문 인력들이 참여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기업이 참여를 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한 300여 개의 기업 중에서 500명의 전문 인력이 들어와서 참여를 한 게 이번 그 쏘아 올린 거 있잖아요. 네. 그거였죠. 인공위성이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엔진 쪽, 엔진 구동계 이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경제 회사도 있고 뭐 같이 참여한 회사도 있지만 그쵸. 이 기업이 굉장히 그거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다. 저점일 때 사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말씀하는 게 이거 빠졌네.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하지만 그럴 때가 아니라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핵융합 발전에서도 제가 물론 말씀드리겠지만 뭐 이슈 다 끝났고 재료 소멸 다 됐는데 지금 사면 뭐예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것 때문에 이것만 보고 가지고 왔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갑자기 우리 다 쐈는데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제가 이것만 보고 가지고 왔으면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이슈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쭉 시청을 하시다가 이거 괜찮네 하시면은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방송이기 때문에 조금 그쵸. 자세하게 말씀을 잘 안 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항공우주 관련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 어느 정도 힌트가 공개가 되었고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 예정인데 여러분들이 노란톡 들어오신다면 정확하게 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일부 안에 한 20명 정도 들어와 주신다면 저희가 방송 중에 공개할 의향이 있지만 조금 많은 참여가 필요하고요. 어쨌든 궁금하시다. 팍스 경제TV 사나이 오치열 저희 프로그램명을 간단하게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검색하고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좀 귀찮으실 수도 있고 어려우실 수도 있죠. 네,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를 그냥 여기 QR코드에만 간단하게 들이대시기만 하면요. 링크 주소가 뜨니까 그거를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항공우주 관련주에 대해서 이제 말씀 주셨습니다. 앞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호재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 말씀 주신 대로 지수에 대한 영향인지 아니면 이 종목에 대한 뭐 재무에 대한 문제인지 최근에 굉장히 많은 하락을 했거든요. 물론 지금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박앤세일이지만 이렇게 최근까지 계속해서 내려왔던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크게는 재료 소멸이 당연히 있죠. 재료 소멸이 있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뭐 이제 그러면은 뭐 원전 사실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갈려 있는데 원전에 대한 이슈들도 있습니다. 네. 뭐 탈원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러면 이제 좀 새로운 정보가 들어서면서 이걸 우리가 조금 더 끌어올려야겠다. 에너지 빅스 사업이죠. 에너지 빅스 사업 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조금 들어서면서 그러면은 5년 동안 그 문정부가 그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 뭐 판도라라는 영화를 문재인 그 전 대통령님이 보고 나서 완전 너무 위험하다. 네. 탈원전 해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예,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5년 동안 탈원전 정책을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시행을 했던 거는 정말 문제다. 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탈원전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쭉쭉쭉쭉쭉 올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 탈원전을 폐기한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바로 시작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금 뭐 소외감이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산에 대한 이야기들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기업은 그 뭐 항공우주도 포함이 되어 있고 뭐 핵융합, 원전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지만 또 하나가 또 들어가 있는 게 방위 산업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예요. 아예 휴전국입니다. 아예 그냥 끝난 게 종전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방위 산업 관련주들을 잘 짚고 가야 됩니다. 그 중에서는 한두 종목은 항상 내 포트에 담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7차 핵실험 준비가 끝났어요. 네, 끝났는데 이제 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자회사가 리튬 1차 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1차 전지라고 하면 2차 전지가 요새 핫한 게 어느 때인데 지금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1차 전지를 하고 있냐. 1차 전지가 비교적 조금 그 구시대적 유물인 느낌이 나긴 하지만 그 1차 전지도 1차 전지 나름대로의 쓰는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일단 리튬 1차 전지에 대한 진입 장벽이 가장 그 높은 이유가 2차 전지는 너도 나도 다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1차 전지를 진입 장벽이 높은 이유가 보통 이제 군용으로 많이 씁니다. 네, 뭐 무전기나 뭐 어뢰를 이제 뭐 쏘아 올리는 그 뭐 이런 거 뭐 버튼 누르는 거 그럴 때 다 1차 전지가 들어가는데 뭐 그거에 대한 효율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해요. 뭐 제가 뭐 어뢰를 쏘보고 뭐 이런 경험은 없어서 잘 모르긴 하겠지만 뭐 이제 국방 통신 장비나 뭐 최첨단 무기 체계의 핵심 부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군용 장비에 대해서 굉장히 뭐 우리나라 그 내수 시장이라고 해봤자 국방부밖에 없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 뭐 해군, 육군, 공군 뭐 이런데 뭐 더 나아가봤자 뭐 경찰 쪽 이런데 무전기를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다. 뭐 우리나라는 뭐 이미 과독점을 한 상태고요. 과독점을 한 상태고 해외 시장에서는 약 3위 정도, 한 2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방위 산업 어뢰가 사실 커요. 우리나라가 3면이 바다로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군의 어뢰 그 수준은 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해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이 부분이 만약에 뭐 북한 측에서 뭐 핵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사실 러시아가 이번에 뭐 조금 또 쐈어요. 계속 방사포 계속 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핵실험에 대한 우려감은 뭐 떨칠래야 떨칠 수가 없어요. 그 소련에서 그 핵실험을 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도 어마어마한 그 파급력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때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할 리는 절대 없다. 사실 뭐 그 러시아가 생각보다 힘을 못 쓴다, 뭐 밀린다 이렇게 하지만 마지막 히든 카드는 항상 남아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세계가 진짜 뭐 말이 안 되는 절대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지만 뭐 핵에 대한 이야기 언급만 나와도 상승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꼭 가지고 가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휴전국인 만큼 방위산업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그에 맞는 첫 번째 종목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항공우주 관련주로 꼽아드렸고요. 자, 종목명이 정확하게 좀 궁금하다 아니면은 이에 대한 전략들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궁금하신 분들은 빠르게 노란톡 입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팍스 경제TV 사나이 오치열, 저희 프로그램명이 사나이 오치열인 만큼 굉장히 든든합니다. 전문가님, 최근에 바이오니아 수익률 굉장히 좋았죠? 그와 같은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신다면 QR코드 저희가 핑크 마우스로 계속해서 표기해드리고 있죠?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거기 하단에 들이대시면 자동적으로 링크 주소가 뜹니다. 저희가 24시간 띄워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일주일에 월요일 딱 이 50분만 띄워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찍어서 빠르게 주소를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전문가님께서 방위산업 관련 종목은 포트폴리오 하나씩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총도 조금 가볍고 어쨌든 좀 이슈에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좀 단기적으로 보시나요? 일단은 네. 뭐 여러분들이 제가 방위산업 관련주, 방산 관련주들을 꼭 한 종목씩은 담아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네. 그 슈팅이 한번 나옵니다. 뭐 단기적으로 뭐 단기 스윙으로 보면 한 2주 정도 내에서 슈팅이 나오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슈팅 한번 나오면은 익절하고 나온 다음에 그 이후에 또 다른 종목들의 또 방위산업 안 올라간 것들 들어가가지고 또 익절하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방산 관련주들은 먹고 또 먹고가 가능한 그런 섹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업이 뭐 1차 전지, 리튬 1차 전지 사업을 진행을 한다. 뭐 그 군용 장비의 핵심 부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차 전지 사업을 안 하진 않겠죠. 네. LG 엔솔이랑 2차 전지 뭐 음극재를 좀 개발을 하는 사업을 같이 참여를 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사업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분기에 주요 고객사들의 반도체 수급이 힘들었죠. 네. 예, 반도체 품귀 현상 때문에 힘들어서 실적이 조금 떨어진 그런 상태인데 2분기 북미 수출에 대한 실적이 상승 흐름이 잘 나올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시장에서는 이미 글로벌 3위입니다. 예, 글로벌 3위라는 게 쉽지 않아요. 쉬운 일은 예, 아니죠. 절대 쉬운 네.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만 봐도 아 그러면은 북미에 대한 좀 수출액들이 조금씩 좀 개선이 되면서 긍정적으로 나오겠구나. 그리고 팬데믹 이후로 그 네. 군사 작전들이 재개가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팬데믹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조금 테러 제재를 강화를 하면서 우리도 훈련을 좀 진행을 하자. 이런 나라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이슈들, 우리나라만 해도 F-35, 그 미 F-35 좀 공군을 도입을 해가지고 조금 그 한미 연합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또 서해안 쪽으로 포를 쐈더라고요. 네. 뭐 며칠 된 어젠가 잘 모르겠는데 네. 또 기사에서 포를 또 한 2발 쐈다고 한미 연합훈련을 맞아요. 진행을 네. 해가지고 또 쐈다라고 하는데 언제쯤 멈출지. 어쨌든 뭐 어떻게 되든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미 연합훈련을 하든 뭐 핵실험을 하든 뭐 무슨 이슈가 있든 뭐 어뢰를 뭐 쐈든 뭐 어쨌든 러시아가 갑자기 핵 이야기를 꺼내든 이럴 때마다 항상 슈팅이 나올 수 있고 또 갑자기 뜬금없이 그거 있잖아요. 뭐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인공위성 갑자기 네.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다. 뭐 이런 월요일이라서 네. 그쵸, 저 월요일이라서 제가 주말 월요병에 네. 잠깐 시달리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한 이슈만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가도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조금 둥글려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노란톡 들어오신다면 여러분들 첫 번째 종목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10시 33분이고요. 방송 끝나기 전까지 딱 20분 남았습니다. 빠르게 입장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팍스 경제TV, 사나이 오치열 이렇게 프로그램명 검색하고 그냥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들고 계시는 폰에서 카메라 켜시고 여기 QR코드 들이대시면 링크 주소가 뜨니까요. 그거를 클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에 관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고 그렇다면 여기서 마무리 지어도 될까요? 일단은 네. 뭐 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7월 6일 5일 됐죠. 5일 됐는데 거기서 이제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에너지 네. 믹스 사업을 하면서 원전에 대한 그 활용도를 계속 늘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그 전 문재인 정부 때에서는 이야기를 했던 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물론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이 회사가 핵융합 관련해서도 굉장히 그 일가견 있는 그런 기업이다. 뭐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이 회사가 어느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뭐 무슨 회사를 보유를 하고 있고 뭘 인수를 했고 그래가지고 핵융합에도 관련이 있고 방산에도 관련이 있고 우주항공에도 관련이 있는 기업이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라. 그리고 현재는 윤석열 정부 그 새롭게 출범을 하면서 핵융합 그 원전이 그 전력난이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사실상. 네, 맞아요. 네, 가장 크게 8월 둘째 주부터 진짜 블랙아웃이 몇 번이 올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전력난이 심한데 우리나라 그 전력 예비율을 효율을 한 10%로 맞춰야 되는데 그거에 따른 원자력 발전을 조금 강화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느 정도 충분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예상은 저도 잘 가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이에 관련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방송이 벌써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만큼 많은 시청자분들과 함께 했고 또 지금까지 수익률이 입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참 여러분들이 그냥 믿고 들어오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입장해주고 계시고요. 한 15분 정도 들어오실 수 있는 자리 있습니다. 10시 35분인데 50분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QR코드 들이대시고 자동적으로 뜨는 그냥 주소를 클릭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저희 첫 번째 종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두 번째 종목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오늘 월요일 우리 송강 닮은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 공개가 되었고요. 방송 중에 저희가 계속해서 힌트만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좀 마음속으로 종목을 맞춰보셔도 좋고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종목 가져가시면서 전략들도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팍스경제TV, 사나이 오치열 이 프로그램명을 그대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신다면 여기 QR코드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간단하게 들이대시고 주소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앞서서 또 오치열 전문가님의 수익률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오프닝에서 살짝 짚어드리긴 했지만 방송을 또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전체 수익률로 따진다면 저희가 방송을 진행한 지 이 프로그램을 유지한 지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가장 최근 5월과 6월 종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종목만 해도 한 5종목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한 90% 넘었더라고요. 저도 방송을 진행하면서 참 전문가분들께서 정말 대단하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가장 6월 종목으로 따졌을 때 바이오니아가 있었고 또 저희가 금양이 있었죠. 그래서 이 두 종목을 더했을 때도 거의 70%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다. 그래서 최근에 악재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힘드셨을 거예요. 계좌가 파란볼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저희와 함께 하셨더라면 그래도 조금은 든든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진행될 거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노란톡 참여도가 높아야지만 저희가 프로그램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들어오신다면 두 번째 종목까지 저희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두 가지 있습니다. 검색하는 방법 있고요. 찍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찍는 방법이 간단하겠죠? 1초 만에 들고 계시는 폰에서 카메라 켜시고 여기 QR코드 들이대시면 주소가 뜨니까요.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클릭만 하고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도 이슈에 좀 민감했던 종목입니다. 어찌 보면 좀 단기적으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들고 나오셨을지 궁금해요. 좀 반대 매력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일까요? 일단은 뭐 다들 아실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 그 제가 보통 항상은 이제 조금 뭐 겹치긴 해도 주로 이제 조금 반대되는 섹터들을 가져오거나 맞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약간 겹친다고 해도 뭐 제가 리오프닝 관련주를 가지고 오고 뭐 항공 섹터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백화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가지고 오는데 이번에는 두 종목 다
굉장히 좀 많이 눌려 있고 매력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섹터가 겹칩니다. 와, 제가 방송을 근데 벌써 1년이나 됐나요? 방송한 지? 다 되어가죠. 아, 그래요? 네. 박스에서만 제가 방송한 게 벌써 20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3년 차가 됐는데 그렇죠. 어쨌든 이 종목, 이 방송도 벌써 1년쯤이 됐네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제가 항상 1부 종목, 2부 종목 한 두 종목을 가지고 오는데 네. 거의 다 섹터가 겹치긴 해도 다르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둘 다 섹터가 같다. 둘 다 섹터가 같고 같은 섹터인가요? 네,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핵이나 뭐 아니면은 뭐 원전이나 그리고 방위 산업 이쪽에 살짝 묶여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번 종목은 거의 전반적으로 핵에 관련된 전쟁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약간 그 차량 부품 뭐 이런 것들을 하긴 하지만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 왜냐하면 사업 하나만 하면 좀 아쉽잖아요. 네. 네, 조금 아쉽고 아니 그 두 종목 세 종목이 아니라 사업 두세 개 정도는 해야 이거 오를 때 같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네. 두 번째 종목 호재에 관해서 좀 듣기 전에 네. 어쨌든 처음으로 첫 번째 종목, 두 번째 종목 비슷한 섹터, 같은 섹터로 들고 나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을 선택하실 것 같아요? 사실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둘 다 혹은 아니면은 둘 중에 한 종목을 몰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지만 네. 뭐 몰빵이라고 하는 거는 제 표현인데 둘 중에 하나를 넣겠다라는 거지 뭐 내 전 재산을 몰빵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한 10% 정도 내 그 현금 비중이 10% 정도 뭐 나누지 말고 5% 나누지 말고 한 종목에 넣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사실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고 다른 거는 아예 좀 다른 기업을 가져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둘 다 너무 매력적이어서 이거는 고민을 네. 하다가 그냥 이거 두 개로 가자. 선택하지 말고 비중을 나누자. 그쵸. 네. 그게 조금 더 괜찮겠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둘 다 잘 오를 거기 때문에 네. 뭐 두 종목 예를 들면 한 종목 한 10% 오르고 한 종목 15% 올랐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10% 종목을 샀으면 좀 아쉽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둘 다 조금 나눠 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 매력이 있다면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대장주죠. 대장주인가요? 대장주죠.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네. 여러 종목들이 있어요. 뭐 이거 말씀드리면 알기 때문에 그런데 대장주와 똑같이 같이 움직이고 있고 저는 이번에 핵실험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 같이 대장주로 움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그 미사일 조약이 작년쯤에 풀렸을 거예요. 네. 원래는 뭐를 얼마까지 5,000km 못 가게 해라 뭐 이런 것들이 있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풀리면서 우리나라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그 폭들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실제로 유도탄 탄체를 만들고요. 그리고 미사일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 그리고 일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산 쪽보다는 네. 그 항공 우주 쪽에 묶여 있는 게 맞아요. 사실 그런 게 맞고 왜냐하면은 항공 우주가 움직임이 크게 나올 때는 그 종목이 같이 움직이고 방산이 크게 움직일 때는 그 일부 종목은 크게 많이는 움직이지 않는다. 같은 하지만 듯 다르다. 그렇죠. 네. 애매모호한 그런 차이점들이 항상 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명실상부 그냥 뭐 방산에 완전히 이제 깊숙이 들어가 있는 그런 테마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이 뭐 7차 핵실험을 뭐 한다, 뭐 장마가 뭐 어쨌다 저쨌다 해도 우리는 갑자기 8월 중에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얘네들 뭐 예고 없이 할 수 있죠. 뭐 갑자기 뭐 뉴스에서 우리는 뭐 6시에 뭐 진행을 할 거다 하고 갑자기 5시 20분에 방송을 때려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빨리 잡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야에 있어서 대장주라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기에는 시총이 너무 작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대장주예요. 생각하시죠? 그래서 대장주입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은 네. 그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시총이 크면 대장주다. 뭐 예를 들면 뭐 코스피의 대장은 당연히 삼성전자죠. 그렇죠. 하지만 움직임의 대장은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 대장주로 표현을 해주신 건가요? 아, 그럼요. 움직임이 커야 대장주입니다. 어. 이게 뭐 테마주들은 뭐 코스피의 대장은 당연히 삼성전자죠. 뭐 왜냐하면 시총 300조가 넘으니까. 네. 예, 그런데 그것도 많이 빠졌죠. 지금 뭐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좀 마음이 아프지만 어쨌든 올라갈 겁니다. 어쨌든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는 시가총액이 뭐 크든 작든 뭐 움직임이 큰 게 주식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대장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거와 같이 가는 뭐 세 글자로 시작하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다른 종목, 뭐 어쨌든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방산 관련주들 다른 종목들 언급을 못 하겠어요. 네. 몇 개 말하면 이 종목이 뭔지 압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그 궁금하신 분들 노란 톡방을 들어오시고, 다른 종목 예를 들면 방산 시총 한뭐 5천억 된다, 7천억 된다, 이런 종목들이 5% 올라갈 때 이 종목은 한 20% 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대장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북한 핵실험 7차 핵실험이 임박을 했어요. 늦어도 9월 달에는 진행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사가 많이 뜨기 시작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선반영 됩니다. 그쵸. 여러분들 선반영 되고 나서 뒤늦게 올라타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쭉 빠졌습니다. 쭉 빠졌을 때 진입을 하세요. 그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심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종목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굉장히 궁금하게도록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저도 막 속이 시원하진 않는데 여러분들 저희 방송 끝나기 전까지 4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노란톡 들어오신다면 종목명뿐만 아니라 매수매도 타이밍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주린이분들 저희와 함께 공부하자고요. 팍스경제TV, 사나이 오치열 이렇게 검색하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이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폰 카메라로 찍고 들어오시면 우리 오치열 전문가님과 한 분 한 분 도움 드릴 겁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직까지 자리 충분히 있고 방송 끝나기 전까지 4분 남았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시기 바라면서, 자, 남은 시간 동안 그렇다면 이 두 종목 이 시장에서 이겨낼 수밖에 없는 강점에 대해서 마무리 짓고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시간을 안 보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네. 왜냐하면 2부 종목 시작을 안 했거든요. 목표가도 못 들었어요, 지금. 큰일 났네. 네. 일단 주가를 먼저 빨리 보고 넘어갈게요. 이게 좀 주가를 보고 넘어갈 건데, 지금 현재 시장이 많이 뭐 눌렸다 어쨌다 저쨌다 해도 지금 뭐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이 종목도 똑같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어요. 예,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 상태에서 네. 제가 봤을 때 골든크로스 나올 겁니다. 예, 나옵니다.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왜냐하면은 대북 강경파로 불리는 그 골드버그 신입이 그 주한 미국 대사로 부임을 했어요. 원래 예전에 그 유엔 쪽에서 이제 좀 소속이 되어 있을 때 제2차 북한 핵실험을 제재를 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강경파로서 시간이 없어요. 큰일 났어요. 큰일 강경파로서 이제 좀 네. 다시 이제 좀 주한 미 대사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그 제가 봤을 때는 그거에 대한 대북 제재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갑자기 랩을 하고 있죠, 제가. 네.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을 진행을 했잖아요. 예, 진행을 하면서 F-35A 전투기 5년 만에 한국에 전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서해안 쪽으로 막 움직이고 있는데, 동해안 서해안 쪽으로 막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서해안상에다가 북한이 포를 싼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기업 슈팅 나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휴전 합의를 한다, 뭐 어쩐다 저쩐다 하면서 러시아가 좀 뒤로 빠질까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도네츠크에다가 포를 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큰 장기전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서는 핵 미사일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태에서 이 종목은 핵에 대한 이야기, 북한 제재에 대한 이야기 나오자마자 거의 못해도 15% 20% 잘 가면 상한가 연상을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종목이 움직임 대장주를 잡아가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차, 미 최대 전기차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어요. 엑셀 샤프트라는 게 있는데 네. 그걸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최근 네. 바이오니아 종목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최근 종목 수익률 40%를 기록한 전문가와 함께 했고요. 자, 두 종목 궁금하신 분들 빨리 들어오세요. 50초 남았습니다. 제가 마무리 멘트를 정리하는 동안 입장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QR코드 이제 사라집니다.
빠르게 하단에 딱 들이대시고 자동적으로 뜨는 링크 주소를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네요. 5분 들어오실 수 있는 자리 있으니까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라면서 참고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지만 종목에 관한 가치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만날게요. 고맙습니다.